제가 보통 영상을 짧게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3분 이상의 영상을 시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께서 나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좀 봐야 되니까 영상을 좀 길게 뽑아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응답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서 나왔던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하시거나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키링 너무 귀엽죠? 키링.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배당 성장 ETF를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최근에 슈드가 정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저는 DGRO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GRO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시냐면 이게 배당 ETF라면서 배당률이 좀 낮지 않느냐 2%대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당을 월급으로 볼 건지 연봉 인상으로 볼 건지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DGRO는 배당을 이미 많이 주는 기업을 선별한 건 아니고요. 배당을 늘려온 기업만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경영진이 주주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기 침체에서도 배당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GRO를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자산을 키우면서 배당 체질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슈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DGRO는 또 하나의 어떤 장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 영상을 보시고 뭐 QLD나 U프로나 TQQQ를 매수하신다면 DGRO를 곁들이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비율은 7대3, 8대2 정도로 성장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레버리지 ETF를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 TQQQ를 망설임 없이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TQQQ는 뭐 상품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 망가뜨리기 참 좋은 상품이거든요. 왜냐면 수익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TQQQ로 수익 몇 번 보시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감이 막 높아집니다. 아, 이거 반등 한 번만 먹으면 되네. 그러다가 이제 손실도 빠르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참 빠르게 흔듭니다. 그래서 TQQQ를 다룰 때 중요한 건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감정 없이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TQQQ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우리 나스닥의 3배 추종 레버리지 ETF고 기술주 중심의 인류의 생산성이나 자동화나 AI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를 땐 적게 사고 떨어질 땐 또 못 사고 반등하면 또 뒤늦게 쫓아가는 그래서 TQQQ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고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신 없으면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멘탈리티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개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개인 사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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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돈을 받는 입장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입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라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돈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사업은요, 매출이 갑자기 2배가 되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경험하면서 내 전략이 더 다양해지고 주식의 등락폭이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면은 돈그릇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벌어봤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투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개인 사업을 하면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냉정하고 리스크를 숫자로 좀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또 재밌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을 만약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20, 30대 분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라고. 대신에 그 영역에서만큼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냥 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출까,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출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당 성장 ETF를 정말 사랑하는 유튜버지만 그래도 성장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20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낮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Stay the course,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20대들에게 배당 뭐 8만 원은 인생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계좌가 오르내리는 경험, 복리의 감각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서부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한 7, 80% 정도 투입을 하시고 그리고 배당주를 한 2, 30% 그러니까 항상 7대 3 비율을 유지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열심히 생각을 정리했는데 댓글 같은 거나 뭐 threads나 이런 거 글 보시면 20대 때 배당주 하는 거 쓰레기임 뭐 이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냥 과감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가 내 인생 살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맞춘 시스템에 절대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라이브 방송에서 외화 RP를 할까 SGOV를 할까 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가만히 냅두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저는 SGOV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고 뭐 이자가 얼마고 난 모르겠고 SGOV는 기본적으로 미국 단기 국채예요. 만기도 짧고 금리 반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ETF 구조라 투명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식 계좌 안에서 즉시 매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살리기에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TQQQ가 되게 크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SGOV 배당을 어차피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15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SGOV를. 그러니까 500주에서 이제 350주만 남은 거죠. 왜냐면 그 돈으로 물론 그 150주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500주 해봐야 7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TQQQ에 때려 넣을 생각을 하고 사실 과감하게 SGOV를 좀 팔았거든요. 근데 반등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손을 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SGOV는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한 자금이니까 그냥 수량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환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 최근 변동성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횡보장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4월 이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면 대부분 상승하는 분위기만 봤을 거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 깎여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랑 비슷하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마이너스 8천만 원 이렇게 숫자 찍히는 게 별 감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뭐 고정비가 늘기도 하고 인건비가 유독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주식 변동성은 학습된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변동성 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적다고 좋은 주식이었다면 다 SGOV 사셨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저는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분석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TQQQ 미친놈님께서 다 팔고 주식을 딱 하나만 남긴다면 뭘 사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종종 제가 받거든요. 근데 제가 대부분 다 QLD나 TQQQ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U%를 선택할 거예요. 그 S&P 500 3배 추종 레버리지 ETF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U%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내가 미국을 신뢰하고 S&P 500를 믿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U% 올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 사간다. 특히나 변동폭이 막 3배짜리 치고 그렇게 미칠 듯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이단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U%는 참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으로 제 구독자가 되시거나 레버리지 ETF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VOO만 매수하고 있는데 조금 곁들여 볼까? QLD나 TQQQ 하지 마시고 U%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합리적인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VOO나 SPYM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발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7, 8살 때부터 외국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외국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해외 유학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 번역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학 수준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혹가다 댓글에서 뭐 발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질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영국식 영어랑 미국식 영어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영국식 영어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또 미국식 영어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제 발음이 조금 혼용되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 캐치한다면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거겠죠. 근데 이제 댓글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그냥 이제 영어 발음을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Leverage ETF 발음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다시 또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저는요 LOC 장마감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 적립식 소수점 매수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앱을 켜서 내가 주식을 직접 사는 거, 앱을 안 켜고 그냥 알아서 사지는 거,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라우어님의 무한 매수법에서 쓰는 장마감 LOC 매수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LOC 장마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TQQQ 같은 변동성이 큰 거, 특히 속슬 같은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작살 나 있는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은 LOC 매수하면 되게 낮게 체결되니까 최고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LOC 매수를 해봤거든요. 더 사고 싶어져요. 이 욕심을 자극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살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LOC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이라면 꼭 LOC 장마감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 아직 그 정도로 제 자신이 단련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 적립식 소수점 매수를 좀 그냥 하셔라. 뭐 수수료나 뭐 환전이나 좀 번거로운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늘 투자에는 비효율성이 곁들여져야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떨어지면 좋고 오르면 그냥 올라가고 앱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소수점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막 주가가 쭉쭉 빠져.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살 건데. 삶의 집중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너무 많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동 적립식 매수를 하셔라. 온주 매수도 괜찮습니다.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했더니 인생 목표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금액적인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나라 그 인터넷에서 뭐 은퇴하는데 뭐 30억 필요함 뭐 이런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치화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투자가 하나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디아블로 2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오버워치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 투자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질도 가능하죠. 실력도 쌓이고 결과도 현실에 반영되잖아요.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게임 외함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 도파민이 터지는데, 아니 도박 왜 합니까? 아니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사면 되는데 뭐하러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도박하고 복권 사고 할 바에 그냥 TQQQ 매수하십시오. 아닌가? 너무 재미없나? 속슬 사셔야 되나?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요 영역에서는 1등을 한번 찍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팀이나 멤버십 여러분들과 일단 5년 같이 가야죠. 5년 수익 좀 내고 꺼드럭꺼드럭 하면서 저는 토크 콘서트를 한번 열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작은 소강당 같은 거 빌려가지고 요 키윙 안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티켓 값을 2배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질의응답도 좀 하고 돈 버신 이야기도 좀 하고 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팔이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주력으로 하는 유튜버지 이때 사고 이때 파세요, 이 종목을 사세요,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지도 않거니와. 자,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운동을 어떤 걸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합니다. 특히 그 크로스핏의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심장 터질 듯이 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하루를 꽉 채워서 사는 사람은 그런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헬스는 끈덕지게 해야 되더라고요. 15분 안에 털어버릴 자신이 없었어. 내가 그렇게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그래서 최근에 역도, 클린 동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합니다. 투자처럼. 잘 안 늘더라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서 슈드를 다시 사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최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슈드를 한 1350만 원인가? 손절하고 TQQQ를 매수하면서 이 유튜브가 TQQQ 미친놈이 개설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DGRO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DGRO를 한 5억 정도 사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2026년도 최고의 주식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저는 아마존, 메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아마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익이 안 난다고 욕먹지만 물류나 클라우드나 AI 인프라에서 돈 되는 영역은 이미 다 깔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눈앞에 있는 돈을 쫓기보다는 미래를 장악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두 CEO가 서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아마존은 사용자 수 대단하죠. 광고 효율성 뛰어나고요. AI 추천 알고리즘 제대로 살리고 있고 플랫폼 지배력 대단합니다.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마존은 단기 성과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게임을 참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시간 지나면 잘 이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TQQQ에 관련된 질문들이 당연히 뭐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TQQQ가 장기간 횡보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thread나 인스타그램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아니 횡보하면 녹는 거 아니냐, 너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TQQQ가 장기간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의 전제 조건이 주가가 빨리 올라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TQQQ가 횡보한다는 건 뭐 기업들이 망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나스닥이 무너졌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저는 그 구간에서 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업 열심히 하면서 수량 채우고 앱 덜 보고 본업에 집중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 되죠. 횡보장은 투자 실력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TQQQ는 배당주가 아니거든요. 시세 차익형 자산이란 말입니다. 기다림이 필수죠. 그러니까 저는 현생에 집중을 해야 TQQQ의 횡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TQQQ가 마이너스 10%, 20% 빠지면 전략을 바꾸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떨어지면 위험하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통스러움에 허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누군가한테는 기대 수익률이 커진 구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고점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최악을 가정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는데도 내가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게 안 된다면 TQQQ는 시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마이너스 20% 나와도 매수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쫄보라서 QLD를 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QLD는 정말 좋은 ETF입니다. 정제되어 있고 변동성도 지수 추종이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할만하다고. 이제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고 나이가 젊고 내가 좀 돈을 버는데 평범한 인생을 좀 갈아엎고 싶다라고 한다면 QLD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고 싶다라면 QLD는 정석에 가깝고 TQQQ는 고난이도에 가깝다. 둘 중 어느 게 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자기 그릇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leverage ETF를 추천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말도 듣지 않느냐 또는 떨어졌을 때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저 따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QLD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난이도가 정말 높다니까요. 감당 안 되면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셔가지고 제가 QLD를 아무리 얘기해도 QQQM 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 수익을 똑같이 원하는 게 문제인 거죠. 투자에는 위험과 보상이 항상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투자는 사업입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으면 마중물을 넣고 노동을 하셔야죠. 근데 그 노동이 투자에선 감정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판단을 하실 때 유튜브에 말 몇 마디 나온 거에 흔들리시면 그 모르겠으면 멤버십 가입하고 저랑 5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0만 원 나오면 난 1000만 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면 전 1억일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신규 진입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히 늘 나스닥은 고점이었고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적립식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태어난 애기들은 평생 주식 못하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20분 가까이 말을 했는데 너무 빨랐나요? 재미없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키링 귀여우니까 제 행운을 가져가세요.